먼저 인문 계열을 좀 보겠습니다. 대학 안에 보면 인문대학이니 사회과학대학이니 뭐 여러 가지 단과대학이 있게 되는데 그중에 인문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을 보게 되면 어떤 학과들이 존재하느냐. 인문학은 크게 우리 순수 인문학과 어문학으로 나눈 것을 인문대학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이 대학의 분류는요, 단과대학의 분류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구분에서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문학 쪽에서는 철학, 사회학, 사회학이 아니라 철학, 사학, 종교학 이런 학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인문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철학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요즘 철학과 나오면 취직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은 요즘 현대사회가 원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원하는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원래 굉장히 좋은 학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철학이 좋아서 철학과를 온 것이 아니라 점수가 다른 거에 가려다가 좀 부족해서 오는 경향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대로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많아서 좀 전문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철학 자체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원하는 아주 핵심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문 계열에 가게 되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어학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언어죠. 여러 나라의 말들, 그 다음에 우리 문자를 연구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문들이 어문학 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진로적으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은요, 사회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성적은 살짝 부족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적은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사회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죠. 막 어디다 갖다 놔도 막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막 어른들 봐도 인사 꼬박꼬박 잘하는 그런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용적인 언어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언어 관련된 계통을 가게 되면 또 좋은 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성 좋은 친구들은 괜히 다른 공부적인 걸 파는 그런 것보다는 언어 관련된 것을 배우면 또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은 여러분들 절대 취업이 안 되는 학과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첨단 학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거 자체가 좋아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졌다가 좀 안 돼서 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절대 학문 자체로는 아주 좋은 첨단의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우리 문과 쪽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대학이 있게 되는 거죠.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것은 심리학, 인류학, 국제관계학, 행정학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의 학문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과학 계열도 그 안에서 좀 특이한 학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과가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리학과는 굉장히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유망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심리학과가 좀 특이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문이과로 나누기 때문에 문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서양에서의 심리학은 약간 이공계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간에 대한 실험, 동물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 분석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물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이 사실은 과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사람을 연구를 하되 그 접근의 방식은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문과 쪽에서 심리학과가 굉장히 재미난 학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회과학 계열은 인간 자체를 연구하거나 인간끼리 모인 집단, 사회학이죠. 그들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단위가 되죠. 그래서 국제관계,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연구하는 것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뭐 사람 자체 또는 그 사람들 간의 관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지원을 했을 때 아주 재미난 학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공계 쪽에 아주 기초가 되는 우리 학생들은 많이 익숙하죠. 왜냐하면 과학의 선택 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과목으로 분류가 돼 있고 실제 자연과학부에 진학을 해도 같은 이름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연과학 계열은 한마디로 자연현상,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런 일반적인 자연현상들이 어떠한 이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현상들을 과거를 비춰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기 위해서 그 실험실 조건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 원인을 규명을 하는 그런 계열을 우리가 자연과학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연과학 계열에 진학을 할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저 떨어진 이유가 뭘까? 사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떨어진 사과를 그냥 집어가면 될 텐데 굳이 그거에 의문을 품고 그 원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갔을 때 굉장히 멋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물리학에서는 상당 수준의 수학을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러면서도 수학 자체보다는 그 수학을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진학을 했을 때 좋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생물학은 또 그 인간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활동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요즘은 바이오 산업이다, 에너지 산업이다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순수 학문이라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핵심적인 지식을 쌓는다면 아주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구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환경 문제와 연관이 되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유망한 학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응용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공학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이라는 것은 우리 학과 분류상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공학자가 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전자공학이다, 컴퓨터공학이다, 기계공학이다 이런 공학자가 붙은 학과들을 우리가 공학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학계열은 관심의 대상은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정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계적인 효율, 그 다음에 생산적인 효율, 여러 가지 효율들을 높이려면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있은 다음에 그 효율들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학계열은 우리 기초 학문,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을 또 기반으로 해야만 잘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선 자연과학하고 공학을 어떻게 나눴으면 좋을까? 진로 선택 시에 저는 추천을 하기를 관심의 대상, 최후에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그 공부하는 내용들이 실제 사회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를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학계열로 가는 것이 더 맞고요. 그런 쓰임새보다는 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자연과학 계열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물리학에서 우리 입자가속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리학과 학생들이 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 아주 들어가서 한 1박 2일 정도로 오래 있으면서 그 실험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쩌다가 저런 모양새를 보일까? 이거 자체를 해결하는데 아주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전자공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물리과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현상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이 제품의 성능을 더 높일 것인가? 이 배터리 기술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생각하면 한 10시간, 12시간 하루가 더 가는 배터리도 만들고 싶은데 항상 스마트폰 사용하면 이거 몇 시간밖에 못 간다. 난 이런 걸 개선해 보고 싶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공학 계열이 훨씬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가 생활과학 계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 계열은 의식주 전반에 걸친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야인데 왜 최근 들어서 이 생활과학이 재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삶의 질을 점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옛날에는 그냥 추위만 이렇게 면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전에는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집이 있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기능적인 그런 집을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소득 수준이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멋을 중시하고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점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생활과학 계열에서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과학 계열에서는 디자인 관련된 일들을 갈수록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이 산업 디자인 쪽도 되고 인테리어도 관련된 거고 건축 관련된 일도 과학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의상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없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 생활과학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좋은 그런 학과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제 교육 계열이 되는 거죠. 교육은 약간 문과 쪽인 거, 이과 쪽인 게 다 포함했죠. 지구과학 교육을 받으면 이과적인 거고, 그 다음에 국어 교육을 받으면 문과적인 거죠. 다만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관점, 지구과학이 아무리 이과적이더라도 그 인간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방식, 그런 교육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또 문이과 공통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계열은 반드시 중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유아교육 이런 쪽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유아교육, 초등교육 이런 쪽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 쪽에서 가장 쏠리는 곳이 상경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상경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경계열에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문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경계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손해를 봅니다. 어떤 경우냐? 엄마 나는 정말 수학이 너무 싫어. 나 수학같이 어려운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숫자는 보기도 싫어. 그래서 난 문과를 갈래. 이런 사람이 갑자기 문과 갔다고 해서 상경계열의 경제학과를 택하게 되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학은 대부분이 실험경제학, 수리경제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이과 이상으로 수학을 많이 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2012년 수능 개편안에서도 14년 전에가 2012년 수능 개편이죠. 그 개편안에서도 문과에서 다시 예전처럼 미분적분이 들어가는 이유도 우리 대학을 가게 되면 경제학과에서는 미시경제학을 바로 배우는데 미시경제학은 대부분이 미분적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과에서 미분적분을 수능에서 빼왔기 때문에 수리 나형에서 그걸 빼고 들어온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문과 수학에도 미분적분을 입시에 넣게 된 거죠. 그 정도로 경제학에서는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더라도 이공계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는 또 사람이 좋아. 나 기계 같은 거 너무 싫어. 나 막 기계 이 컴퓨터 이런 거 싫어. 난 사람을 좋아하는 문과를 갈 거야. 문과를 가서 그 사람이 또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컴퓨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합니다. 왜? 경영학의 최근에 큰 부류 중에 하나는 MIS,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웬만한 이과 못지않게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경 계열은 한마디로 숫자를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도움들을 많이 받는 곳이라서 약간 중성적인 그런 학과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문계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만 또 자기의 장기로는 이런 수학적인 거, 이런 컴퓨터적인 거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봐도 좋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